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 북새통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자에게 아동학대를 묻는다라는 컨셉으로 최인호 선생님께서 쓰신 소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입양이 되어졌는데 그 뒤로 그 양 부모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제 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숨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지금 세상을 온통 이렇게 관심과 주목을 끌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노라면 갈수록 뭐 세상이 삭막해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포괄적으로 퉁쳐서 하기에는 어딘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지요. 결국에 이런 문제도 결국 어떤 현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거기에 대책을 다른 일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인데, 단순히 그 행위자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어떤 징계, 처벌에 대한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듯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전에 칠곡의 어린이 문제와 같이 또다시 이 일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근원적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순간 이 울컥울컥하는 그 어떤 분노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고, 이것을 가족들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문제는 그 대화의 결론이 저도 그 딸을 한 명 이렇게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 실천으로 옮겨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과연 내가 거기에 이 왜곡된 또는 편견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칫 우리 사회에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좀 그 위축되는 이런 결과로 연결되진 않을까 하는 아쉬움 내지는 걱정도 좀 이렇게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참에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책에서 어떤 그 지혜를 좀 배워본다고 한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떠올려 보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최인호 선생님의 맹자라고 하는, 소설 맹자라고 하는 책,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자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분에게 그 이번 아동학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전제하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맹자는 이 성선지설을 주장하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계시죠. 공자로부터 대략 한 1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해서 사실은 이 공맹사상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공자의 사상을 훨씬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는 이 중용에 보면 천명지위성이라,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명한 것이고, 솔성지위도라,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다. 그리고 교라는 것은 그 도를 닦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천명, 이것을 이제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서 주장하신 분이 바로 맹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작금의 이 아동학대에 임하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규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드리는 것인데,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이 명한 것이 본성이고 성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도다. 우리가 도 닦는다 이러면 하늘이 애초에 내려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어떤 욕심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고 훼손되죠. 그러니 그 원래의 성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 닦는 것이고, 그 도를 닦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그것을 우리는 교다라고 이렇게 좀 개념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선지설의 이 맹자는 이 논쟁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이고, 이 공자의 사상에 반박하는 다른 어떤 이 이론가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즐겼던 때문에 이 최인호 선생님이 쓰신 소설 맹자에도 온통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고자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논쟁이 아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고자라는 사람은 타고난 것을 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해서 이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타고난 것이 즉 생리적 욕망, 이 생리적 욕망, 이것은 결국 이제 음식과 색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본성이므로 그 본성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여 있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불선과 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와 고자가 서로 이제 이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 고자가 맹자에게 캐우패 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맹자가 먼저 묻죠. 타고난 것을 성의를 한다면 하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자가 그렇다. 그럼 하얀 깃털의 흰 것과 눈의 흰 것, 옥의 흰 것은 다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개의 성과 소의 성, 그리고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인가? 라고 묻자 이 고자가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이 본성이다. 그래서 짐승이 타고난 것은 성이라고 하지 않고 능이라고 한다. 때문에 본능과 본성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뭐 양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 맹자는 이것을 본능과 본성의 개념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동학대를 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 보면 자기는 그 몰랐다 내지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어떤 행위를 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 한 행위냐 짐승이 한 행위냐를 놓고 한번 구분을 좀 해보려고 치면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한 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놓고 나서 본다면, 어떤 그 평가의 잣대를 댐에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짐승을 평가할 때에는 짐승의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맹자가 그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맹자의 사단설로 유명하죠.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사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측은지심, 그리고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하고, 칠정이라면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해서 7개의 감정을 칠정이라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설명하신 분이 맹자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는 뭐 주기론과 주리론의 논쟁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졌던 바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인데, 여기서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남을 사랑하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오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여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사양지심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화면 하단에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맞아서 갈비뼈가 저렇게 부러져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우리는 뭐 담 절린다 이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일만 생겨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숨쉬기도 힘든데, 이렇게 갈비가 이렇게 골절된 이 상태에서 울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뉴스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다들 측은지심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측은한 마음이 누구라도 생길 것이고요.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에게 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 본성이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럼 본성이 없고 본능만 있는 어떤 생물체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짐승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을 우리가 짐승으로 봐야 되지, 짐승을 사람으로 보려고 치면 그것은 형태가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람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본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채 하는 행위들은 짐승이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본성에 입각해서 행동을 할 때만 사람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부처님의 스토리 중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리니 마치 소와 말 걸음에 수레바퀴가 따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상한 고기를 가까이 하는 것과 같아서 미혹에 빠지고 허물을 되풀이해서
어느새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오염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양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죠. 푸른 물감이 들어간다고 해서 실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실의 본질은 여전히 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향을 쌌다고 생선을 깨어서 냄새가 난다고 해도 그것은 냄새일 뿐인 것이지 새끼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관점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자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 또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도 그런 것이 실제로 푸른 물감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인 것이지, 푸른 것은 잠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왜 그 아이를 입양했을까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학대할 것이면 뭐 하려고 아이를 입양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길렀던 그 분의 그 눈물 맺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찬 이야기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학대할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면 뭐 하려고 입양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향 냄새를 내고 싶었던 욕망, 그것이 작동되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칭찬받으려고 남들 보는 앞에서 선행 베푸는 일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느냐? 너는 이미 받았지 않느냐? 착한 척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아버렸으니 네가 받을 상은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 또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송강스님의 불교 백문백답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요즘 선행을 많이 한 종교단체가 존경받는 분위기다. 근데 불교에는 무주상보시라 해서 좋은 일 한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선행을 알리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십니다. 선행 참 좋은 일이다. 처음에는 그 좋다고 해서 했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우호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기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 순간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쁨만을 쫓아다니는 선행은 결과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나눔운동 체험본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해보곤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그 행복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그건 또 어딘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지요. 뭐 어디에 기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왜 입양했느냐라는 관점을 우리가 들여다 본다면 본성의, 맹자가 말하는 그 본성에 충실한 행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적으로 나름 인정받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본성을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 내가 가진 본성이 괜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이 필요했고, 그 포장을 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행들이 왜곡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행이 평가받기 시작했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고, 등급이 매겨진다는 말은 뭔가 우열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열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스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행이, 즉 그 어떤 봉사라든가 나눔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스펙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유장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결과적으로 불행이 또 누군가에게는 출세수단화 되어지는 이런 개념으로의 사회구조, 이것이 나은 이번에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맹자가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사단이라고 하는 그 본성, 그 본성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포장되어지고 때문에 그 본성이 왜곡돼서 보여지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처방 또한 어떻게 그 껍데기를, 포장지를 없애버릴 것이냐라는 문제로 가야 되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그 인정받고 싶은 약간의 욕망, 그것을 어떻게 자극해 줄 것이냐가 또 복지 분야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나마의 현재 수준을 이끌어내게 된 어떤 동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어떤 그 선행이 일어나게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역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최인호 선생님께서 쓰신 이 소설 맹자 그리고 공자,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소설 맹자에 나오는 맹자의 사단칠정, 이 성선지설의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동학대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그 영역은 바로 본능 중심적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본성 중심적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구분이 경계가 나눠진다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은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약해지거나 이것이 부족해진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 본성이 사라진 짐승들이 사는 세상으로의 확산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 본성들이 자꾸 희석되거나 왜곡되어지느냐 라는 면에서 그 본성이 즉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포장지에 의해서 본성인 양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이 촉진되어지도록 우리 사회가 지금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병철 부색통TV의 최병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